안녕하세요. 애터미 비즈니스 스쿨 해모임 시그니처 클래스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연구교수 강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RF2라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RF2는 인체의 항산화 시스템 총괄 조절 단백질로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 효소의 발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논문의 내용은 표준화된 당귀, 백작약, 천궁 조제물이 NRF2의 발현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NRF2의 작용 기전을 설명하는 논문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RF2는 KEAP1 단백질과 결합해서 존재하다가 식물의 특정 성분의 작용으로 분리돼서 NRF2의 고유의 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NRF2의 발현은 항산화 효소, 해독 효소 등을 총괄해서 조절하고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막고 이에 따라 DNA 손상도 억제되고 세포가 악성 돌연변이 세포로 변환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내용입니다. 세포의 산화적 손상은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신경퇴행성 질환, 대사질환, 그리고 악성 신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의 발생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NRF2의 발현이 이러한 질병을 억제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생약 복합 조성물이 NRF2의 발현을 증가시켜서 다양한 질병 예방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산화, 즉 산화를 억제하는 기능과 피로를 개선하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DA는 지질산화 대사물, 즉 지질이 산화됐을 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생약 복합 조성물의 투여가 MDA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지질의 산화가 억제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PX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입니다. 생약 복합 조성물의 투여가 GPX를 증가시켜서 산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근육 글리코겐은 피로와 반비례 관계를 나타냅니다. 피로가 쌓이면 근육 글리코겐 농도가 감소하게 돼서 근육의 피로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육 글리코겐 농도는 피로 관련 바이오마커로 활용됩니다. 여기서 바이오마커란 몸 안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면 생명체의 정상 또는 병리적인 상태, 약물에 대한 반응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젖산 탈수소 효소는 피로도와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바이오마커입니다. 피로도가 높으면 LDH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연구 결과에서는 LDH 농도가 낮아지는, 즉 피로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로 관련 바이오마커로 젖산 농도와 크레아틴 인산화 효소 농도 역시 빈번히 사용되는데 생약 성분의 투여로 모두 감소하는, 즉 피로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T, AST는 간세포의 다양한 작용을 촉진하는 효소고요. 간세포 안에 존재합니다. 근데 간에 세포가 파괴되면 혈액중으로 유출이 되고 혈액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효소들이 혈액중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면 간세포의 파괴 정도가 심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간 효소치가 높으면 간에 문제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생약 성분의 투여는 간 효소 수치를 일정 정도 감소시켰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것은 손상된 간세포가 복원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생약 성분이 혈중 포도당 농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고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생성됩니다. 왼쪽의 연구 결과는 췌장의 베타세포의 인슐린 생성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를 유발시킨 동물 실험에서 면역 백혈구가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약 조성물의 주요 기능성은 바로 면역인데요. 면역 관련 논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상 세포는 항원 제시세포의 일종으로 항원이 우리 몸에 침입하면 이를 우리 면역 체계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지상 세포의 활약으로 우리 면역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하는데 면역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하거나
면역 B세포가 항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항원을 포식한 수지상 세포는 림프절로 이동해서 면역 체계를 가동시킵니다. 이때 T세포를 자극하면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항원을 직접 제거하거나 B세포가 형질세포로 전환돼서 항체를 생성하고 항원과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게 됩니다. 다음 연구는 자연 살해세포, 내추럴 킬러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면역세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이 NK세포가 생약 조성물의 투여를 통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추럴 킬러라는 이름은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NK세포의 특성으로부터 명령되었습니다. 감염된 세포를 제거해서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항원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되거나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세포, 대표적으로 암세포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암세포 역시 NK세포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감염된 세포는 항체가 결합되어 있고 이런 항체를 인식해서 독성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세포를 파괴시킵니다. 이걸 항체 의존적 세포 매개 세포 독성을 유발시킨다 라고 합니다. 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NK세포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면역에서 사이토카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원 등에 의한 자극으로 여러 면역세포로부터 사이토카인이 생산돼서 방출됩니다. 사이토카인 중에는 감염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다른 세포에 전달돼서 항원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는 신호 전달자의 역할을 합니다. 감마 인터페론 역시 사이토카인의 일종인데요. 활성화 T세포, 대식세포, NK세포 등의 면역세포에서 생성 및 분비됩니다. 감마 인터페론은 정상세포가 항원의 숙주로 바뀌는 것을 억제하고 감염된 세포의 세포 자멸사를 유도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구를 통해 생약 조성물이 감마 인터페론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약 조성물은 식균 작용을 증가시킵니다. 식균 작용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면역세포는 대식세포입니다. 이름 그대로 대식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세포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를 시키고 찌꺼기를 배출하는 과정과 유사한 과정으로 항원이나 감염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리소좀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손상된 면역세포의 회복 효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방사선은 세포를 파괴시키는데요. 면역세포 역시 세포의 일종이기 때문에 방사선에 의한 파괴가 일어나겠죠? 방사선을 조사해서 면역세포를 파괴시킨 후에 생약 조성물을 투여하면 대조군에 비해 면역세포의 회복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집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B세포, T세포 등의 면역세포가 방사선에 노출된 후에 생약 조성물에 의해 회복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손상된 DNA는 테일 모멘트가 길어지는데요. 테일 모멘트가 무엇인지, 테일 모멘트가 길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DNA의 테일 모멘트가 생약 조성물 투여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테일 모멘트가 길어지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DNA의 손상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겔 전기영동법을 이용합니다. 정상 DNA는 똘똘 뭉쳐있는 구 모양을 보이는데 손상된 DNA는 파괴돼서 긴 꼬리를 형성합니다. 이 모습이 마치 혜성과 같아서 커멧 분석법이라고도 합니다. 손상된 정도가 심할수록 꼬리가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테일 모멘트가 짧다는 것은 DNA 손상 정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수세포는 면역세포를 생성하는 역할 외에 조혈 작용도 담당합니다. 생약 조성물을 투여하면 면역세포인 림프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조혈 작용을 하는 골수세포도 증가한다는 것을 연구 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산화에 관여하는 NRF2의 증가, 각종 필요 관련 바이오마커의 감소와 생약 조성물의 주요 기능성인 면역 관련 인자의 변화, 즉 수지상세포, 자연 살해세포, 인터페론 등의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DNA 손상 회복과
조혈작용을 담당하는 골수세포의 증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역에 중요한 영양소에 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익숙한 영양소 이름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가 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